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웹 반응형 사이트 만들기 두 번째 미디어 쿼리에 대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H5의 미디어 쿼리 반응형 웹사이트를 만들 때요.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요거 화면 크기에 따라서요. 다르게 나와주게 해주는 요 미디어 쿼리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쿼리에 대해서 작업해 볼 건데요. 미디어 쿼리가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보시면 샘플 소스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을 줄였을 때요. 이렇게 색깔이 바뀌죠. 색깔이 바뀐다는 건 CSS 설정을 다 다르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작업해 볼 건데 반응형 사이트를 만드시려면 가장 핵심이 미디어 컬이기 때문에 미디어 컬부터 잘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레이아웃 2라고 만드신 다음에 이쪽에다가 한번 간단하게 써볼게요. 써서 우선 미디어 컬리부터 아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미디어 컬이라고 써줄 거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쓰게 된다라고 하면 이쪽에다가 미디어 쿼리는요. 미디어 쿼리는 화면 크기에 따라서요. 크기에 따른 각각의 속성 값을 지정하여 여러 가지 화면을 구성하는 기술입니다. 네, 어렵지는 않아요. 대신 여러분들이 화면 크기에 따라서 각각 속성값을 지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화면을 구성하는 기술이죠. 저게 무슨 말이냐면 화면 구성하는 기술은 레이아웃이라는 얘기죠. 레이아웃을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웹표 중에서 레이어 만드는 건 5개 정도 했고요. 지금도 이제 이거 끝나면 레이어 만드는 건 5개 정도 할 거거든요.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나중에 힘들어지니까요. 항상 제일 기본은 레이아웃이에요. 레이아웃이니까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디자인도 그리드 시스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요. 작업 나오는 퀄리티가 틀리기 때문에요. 요것도 나중에 우리가 포토샵 디자인 작업도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근데 저한테 포토샵 뭐 아이콘 만드는 거 강의해 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거 참고하시면 되고 저는 나중에 이제 디자인 가지고 기업 사이트 만들 때 그때 이제 포토샵을 잠깐 몇 번 쓸 거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XD나 스케치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리고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시간이 된다라면 만들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미디어 쿼리는요 화면 크기에 따라 CSS를 다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쓰는 문법을 간단하게 보면 미디어 쿼리 쓰시려면 골뱅이를 쓰셔야 되고요. 이렇게 미디어라고 쓰신 다음에 only 그 다음에 all and 그 다음에 여기 조건문 그 다음에 여기 실행문 뭐 이런 식으로 문법이 이 정도 돼 있습니다. 뭐가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저는 되게 간단하게 써요. 뭐 제 방법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간단하게 씁니다. 우선은 골뱅이 미디어라고 돼 있다는 거는요.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얘는 미디어 쿼리가 시작됨을 표시해 주는 기능이고요. 미디어 쿼리가 시작됨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only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요거 only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미디어 쿼리 따라오고 계시죠? 다 써주세요. 이거 다 공부하는 거니까요. 그냥 보는 것보다 같이 따라하면서 쓰는 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명령어입니다. 근데 요거 이제 특징이 뭐냐면 생략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생략이 가능해요. 요거는 저는 주로 생략합니다. 그리고 올이라고 쓰는 거는요. 이 미디어 쿼리를 어디에 쓸 건지 대상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미디어 쿼리를 해석해야 할 대상을 나타내는 건데요. 대상을 나타냅니다. 근데 얘도 생략은 가능해요. 생략은 가능하기 때문에 생략해 줄 거예요. 저는. 그 다음에 또 이제 and 남았나요? 네, end는 그냥 이어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조건과 앞과 뒤에 조건을 나타내는 건데요. 얘도 또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도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 생략을 해요. 그 다음에 조건문 말 그대로 조건문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실행문은 말 그대로 실행문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 쿼리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조건문은 여기는 해당
해당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얘는 생략 안 돼요. 실행문은 조건에 따른 실행하는 거 속성 설정해 주는 거죠. 조건에 따른 실행을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실행을 설정합니다. 얘도 생략은 안 됩니다. 네, 생략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요거 세 개 앞에 거 생략이 가능하고요. 저는 미디어 조건문 실행문 요것만 씁니다. 네, 저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요. 이제 이거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틀리기 때문에 그걸 맞추시면 되고요. 저렇게 작업했을 때 서버에 가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죠? 서버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쪽에다가 리치 클럽 저희가 7번이죠. 7번에 가서 어디에 가시냐면 이쪽이 리스펜시브니까 여기다가 알리 S 레이아웃에 2번이라고 작업을 해줄게요. 저번 시간에 1번 작업한 거고 2번 작업을 해줄게요. 잠깐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2번 들어오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올 부분에 보면, 이거는 뭐 굳이 쓸 필요 없으니까 저희 쓴 걸 확인해 보시면, 이쪽에 미디어 종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복사할게요. 이런 식으로 대상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꼭 크게 중요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 복사해서 쓸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 쓰고 온리 쓰고 올은 여기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 쓰시면 되고요. 조건문, 실행문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미디어 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거를 이제 화면으로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요 한번 CSS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줘 볼게요. 그러면 제일 먼저 제가 이제 스타일을 이쪽에다 넣어줘서요. 여기다가 바디라고 작업해 줄게요. 바디라고 작업해 주신 다음에 백그라운드 색은요. 이쪽에다가 B 그 다음에 7 1C라고 작업해 줄 거예요. 이렇게 작업을 해줄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컬러는 여기는 하얀색으로 작업을 해줄 거고요. 컬러는 하얀색으로 작업을 해줄게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작업이 됐죠? 그렇게 작업하시게 되면 이쪽에 가서 이제 여러분 거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될 거고요. 화면 크기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400 정도 될 텐데 여기다 미디어 컬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미디어 컬을 만드시면 여기다가 화면 너비가 만약 0부터 1280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가정할게요. 이렇게 가정을 하시게 되면 이쪽에다 미디어를 쓰시면 되고요. 미디어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only랑 all 쓰는데 저 같은 경우 다 생략한다고 했죠. 그래서 맥스 위드 값이라고 써주신 다음에요. 최고값이 1280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요게 이제 조건문이고요. 이게 이제 실행문이 되는 건데 조건에다가 화면 너비가 0부터 1280까지일 때 여기다 뭐라 해줄 거냐면 바디 값을 설정해 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백그라운드 여기다가 뭘 넣어줄 거냐면 여기다가 88024F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 넣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백그라운드 컬러가 넣어줄 거예요. 됐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화면 크기 확인하시려면 여러분들 검사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 검사가 나오죠. 이 상태에서 하시게 되면 여기 나오죠. 사이즈가 1400이 아니었군요. 한 1680이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1280이 됐을 때 색깔 바뀌죠.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죠? 안 바뀌시는 분들이 있죠? 여기에 쓰실 때 여기 세미콜론 찍으시면 안 됩니다. 문법에 어긋나요. 그래서 지금 보면 화면 크기 0보다 1280일 때는 백그라운드 색깔을 바뀌게 해줬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화면 너비가 몇이냐면 1024 이때 1024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도 1024라고 작업해 주신 다음에 백그라운드 색깔을 살짝 바꿔볼게요. 4A에 1480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화면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쪽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또 10 쪽에 가면 바뀌었죠? 네,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색깔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에다 960 정도에 가서 여기다가 또 색깔을 바꿔줄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311B92라고 바꿔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바꿔서 여기는 768 정도 768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여기는 색깔을 4A 1480 이렇게 작업해 줄 거예요. 960 768. 그다음 모바일 화면 크기는 뭐 보통 저는 480 하는데 요즘에는 576도 많이 쓰고, 근데 이런 게 중단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화면 크기에 따라서 이제 여기에 크기에 따라서 색깔을 디자인 작업 해주는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이 핸드폰이 너무 자주 나오고 디바이스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딱 정해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이 정도에서 480 정도는 모바일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768 정도는 뭐 타블렛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960은 예전에는 PC가 960이 거의 제일 정상이었는데 그냥 노트북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PC 화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PC 화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보통 PC가 데스크탑이라고 쓸게요. 데스크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1920, 1980, 1920 이 정도 제일 많이 쓰는데, 어쨌든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 데스크탑, 노트북, 이거는 TV, 절큰 화면 뭐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딱딱 정해져 있진 않아요. 이것도 너무 작긴 한데 대충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각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생각하기 편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작업하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색깔을 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색깔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4개밖에 안 나오네요. 하나, 색깔이 안 나오는데 여기 뭐가 틀렸나요? 768, 이게 틀렸네요.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됐습니다. 이렇게 6가지 화면 비율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화면 크기에 따라서 속성을 각각 지정해 준 겁니다. 이게 미디어 컬이에요. 좀 더 이제 여기다가 가상 요소를 이용해서 좀 더 작업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가상 요소 이용해서 H1이라고 우리가 밑에 작업해 줬기 때문에 H1이라고 작업해 주신 다음에요. 여기다가 가상 요소 비퍼러 넣어줄 거예요. 비퍼러 넣어주고 컨텐츠를 여기에다가 1이라고 작업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H1이기 때문에 밑에 따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얘는 크기가 따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0부터 전체 크기를 해당이 되는 거고, 밑에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이상을 표현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떼서 기본이라고 작업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래 가상 요소는 이렇게 점점 2개 쓰는 거 아시죠? 하나만 써도 상관은 없는데 하나 쓰면 9버전까지 인식이 되고요. 원래는 2개를 쓰셔야 됩니다. 그럼 이쪽에 1이라고 써져 있죠? 1에서 점이 안 찍혀 있네요. 점을 쓰고 이렇게 한 칸 띄워주고 해주면 첫 번째 미디어 컬이 기본인데 여기도 이렇게 설정 하나 해줄게요. 됐죠? 그러면은 이게 미디어 컬 첫 번째 기본이었고요. 기본 크기.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시다. 두 번째 또 가서 여기다가 이번에는 2라고 작업해 주고요.
2라고 작업해주고, 얘 화면 크기는 사실 1025부터 1025, 정확히 따지면 1025부터요. 1025부터 그 다음에 1280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 크기는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줄여보시면, 네, 1025부터 1280 그렇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거 또 확인해 보시면, 얘는 이제 세 번째가 되는 거고요. 얘를 정확히 해주면 이제 961부터 1023, 1024, 24까지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네 번째가 되는 거고요. 얘는 769부터 960까지가 되겠죠. 960까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블렛 쪽 가시게 되면 얘는 577부터 768까지 해당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다섯 번째, 얘가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얘 같은 경우는 이제 0부터 되겠죠? 0부터 그 다음에 576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이제 그렇게 글씨가 다 바뀌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미디어 컬이에요. 그래서 이 화면 색깔마다 이제 레이아웃을 다 작업을 하는 겁니다. 레이아웃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아웃을 모르고 있으면, 기본을 모르고 있으면 요거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보시면, 저는 원래는 보통은 이제 1025부터 1280개를 작업하게 되면, 보통의 이제 사람들은 미디어 컬을 어떻게 작업하냐면, 여기에다가 뭐 민, 위드 값 정해주고요. 여기다가 뭐 1025 해서 픽셀부터 10 픽셀부터 해서 여기다 조건 걸어서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게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작업을 해요. 그런 식으로 작업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앞에 민을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0부터 1280이라고 작업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왜 또 1025부터 1280이냐 라고 작업하게 되면, 바디 값이 만약에 0부터 1280이면 여기다 한 번만 쓰면 돼요. 밑에는 안 써도 됩니다. 왜냐면 0부터 1280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쪽에 가서 바디 색깔이 또 바뀐다. 그러면 요 바디 컬러는요, 밑에가 있기 때문에 1025부터 1280이 돼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밑에 바디 값이 없어버리면 얘는 그냥 0부터 1280이 되는 거고요. 0부터 1280. CSS 우선순위에 따라서 밑에 적어질수록 더 우선순위가 높죠. 그래서 만약에 밑에 적게 되면 그게 우선순위가 높아져서 범위가 딱 지정이 되는 거고, 안 적어주면 통으로 그냥 요부터 0부터 1280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작업하시면 작업하기 편해요. 이렇게 작업하는 사람도 있고요. 민 위드 값으로 작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사람마다 스타일이 틀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돼요. 아마 미디어 쿼리가 기존에 있던 것보다 좀 더 훨씬 짧고요. 간단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나 안 맞나라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사람마다 쓰는 스타일이 틀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하셔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디어 쿼리는 이렇게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면 색깔이 바뀌는지 이것만 제대로 확인하시면, 이거 가지고 이제 레이아웃 연습하는 거 작업할 거니까요. 다음 시간부터 레이아웃 연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작업에 들어갈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